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께서 요즘 되게 다급했는지 천주교, 교회 뭐 이런 분들을 쭉 모셔다 놓고 인상을 쓰시면서 오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화가 매일 나 있는 듯한, 짜증을 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정말 어디다가 의지를 해야 되고 이 두려움을 어디다가 해소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 가톨릭 교회 할 것 없이 신부님, 목사님들 들어가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한신배들처럼, 국회의원 가한신배들, 청와대에 있는 가한신배들처럼 앉아있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따위 짓들은 뭐하러 하냐, 거기 왜 들어가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오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한교총 회장님이 드디어 문 대통령 면전서 종교단체를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말라,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감히 문재인 왕에게 모가지를 쳐라. 다들 두려워서 이거 잘릴까봐, 아니면 될까봐 다 무서워하는데 감히 문전에다 대고 종교단체를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앞에서 제대로 한 말씀 하신 분은 기독교계를 대표해 김태영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이분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회장님은 대통령께서 그 어떤 종교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도 지금의 엄청난 피해 앞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3단계 격상을 고민하시는 대통령의 고심과 종교단체가 보다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종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취미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겨냥해 정부가 방역을 앞세워 교회를 행정명령하고 교회를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에게 민망한 일이라며 기독교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피라미드 구조와 중앙 집권적인 상하 구조가 아니다.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문재인 앞에 정면하다 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한 분은 지금까지 한 분이지 않았나. 미래통합당에 누구도 이렇게 들어가서 제대로 한 마디를 한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어떤 누구라도 들어가서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바른 말을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들 그저 예예 뭐 이따위 얘기들만 하다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딴 짓은 왜 하냐, 청와대에 사람은 왜 부르냐, 뭐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하는 그런 나날이었지요. 사실 이 교회나 청주교나 이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는 곳이고, 어찌 보면은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또 그곳에 가서 신, 하나님,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님, 뭐 이런 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위안을 받고 오는 곳이기도 하지. 그래서 뭐 중동 같은 데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자기네들의 그 문화 그리고 종교에 대한 아주 인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중동 싸움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처절하게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한 곳으로, 그 종교의 한 곳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사람을 죽이고 때려 부시고 이러는 것이 중동의 어떤 전쟁이지 않나 하는 것도 이 역사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의 확산은 결국 K 방역으로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던 한국의 영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다.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다. 그럼 확진자 1000명 말고 그 외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곳에 지방에서 부산에서 28명, 30명, 3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왜 늘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고통받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떠넘기려고 하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해서는 안 될 떠넘기기. 처음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이게 우한에서 왔을 때 중국 애들을 막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확산한 거, 이런 거는 계산을 안 하고 그저 대구의 신천지에다가 다 떠넘기고 당시에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진단키트도 조사 안 하고 쉬쉬하면서 넘어가다가 결국은 많은 우리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결국은 이것들이 잠재적으로 번지다가 꼭 큰일이 날 것이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이분은 특정 교회를 싸잡아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 목사와 8.15 광화문 집회를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던 문재인은 이날도 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광화문 집회가 무슨 정광훈만 했습니까? 민노총은 안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조사도 안 합니까? 이렇게 차별 두지 마세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뭐 교회에 있는 그분들도, 나오고 계신 어르신들, 나이 많고 힘없고 나라를 위해서 떠드는 그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또 어떤 뭐 특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말하고 싶은 것을 그곳에 나가서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걸 그냥 이번에 이 일로 8.15 때 광화문에 나온 이것들 때문에 전부 싸잡아서 그냥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말 누구를 믿고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나요? 정말 너무 이 그 광화문에 가셨던 분들, 저는 이렇게까지 하니까 동정이 갑니다. 문 대통령은 일이 그쯤 됐으면 국민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본인 문재인께서는 사과하면 안 됩니까? 다시 이렇게 확산되면서 교회에 계신 분들도 또 좀 이런 문제에 조심을 하셨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어찌됐든 국민 여러분 사과드리고 더 우리가 코로나에 대비를 하면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말씀을, 사과를 대통령이 하면 안 됩니까? 일개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많은 게 교회인 걸로 아는데 일개 교회 한 목사한테 사과를 해라. 다 모든 것을 그 목사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된 거니까 네가 다 책임지고 사과해라. 이렇게 떠넘기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더 어찌 보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소를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집회 참가 사실이나 동선을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내용이 신천지처럼 뭐 이렇게 날 도망가고 뭐 조사다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는 서울이에요. 대구하고 틀립니다. 이거 누가 이런 플랜을 짰는지 모르지만 이거 쉽게 대구처럼 넘어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광화문에서 터진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지금 어제만 해도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터졌습니다. 또 오늘은 또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다른 분이 얘기한 것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여자 이제 머리도 좀 하얗게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좀 지저분해 보여요. 괜히 피곤한 척하지 말고 머리 색깔도 좀 넣고 화장도 좀 하고 나오시오. 응? 정은경, 응? 맨날 나와서 떠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어쩌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성실한 것보다는 니기적거리는 것 같이 보여. 힘들어. 정경의 동기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광화문 집회만이 재확산 원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들으셨죠? 광화문 집회만이 재확산 원인이 아니다. 다른 데에서 마구마구 나오는 것은 왜일까? 광화문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처럼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작전을 쓰든 신천지처럼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3단계 격상해도 풀면 또 늘 것,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7월 말부터 지역 사회에 깜깜이 환자 전파를 비롯해서 누적된 대목들이 가는 와중에 15일 집회가 기름을 부은 듯한 상황으로 더 폭발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이 이사장은 우한 코로나 사태를 5막짜리 오페라에 비유하면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 4개월간이 지역 사회의 감염 전파에 지루한 산막의 큰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당분간 더 줄어들 확률은 적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00명대까지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내년 말 또는 내후년까지도 마스크를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인 것은 이미 7월 말부터 지역 사회의 깜깜이 환자 전파가 시작됐고 그 누적된 대목이 지금 8월 15일 집회와 함께 기름을 부은 듯 폭발성 있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나 그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깜깜이 코로나 잠재됐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우리나라 진단 키트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것들은 다 진단 키트가 다 무료입니다. 저도 미국 가가지고 제가 진단 키트 딱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한다며요. 진단 키트를 수출하는 나라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받습니까? 진단 키트부터 정은경 씨 머리 희고 뭐 어쩌고 나와가지고 오늘은 맨유이고 막 화장도 못하고 내가 흰머리 정말 피곤해. 내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진단 키트 공짜 프리로 다 와서 하라 그러세요. 진단 받으라 그러세요. 키트 검사하라 그러세요. 응? 그거부터 하라고. 흰머리 날리면서 괜히 와가지고 피곤한 척하지 말고. 세계에 그냥 싸구려로 진단 키트 수출하면서 왜 그걸 안 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세금 내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왜 그걸 안 하냐고. 왜? 그거 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까? 겁나? 겁나지? 진단 키트 하고 나면 사방에서 다 코로나 걸린 게 나오면 두렵잖아. 수천 명, 수만 명 나오면. 잠재된 사람들 이거 다 어떡할 거야? 내가 볼 때는 가을, 겨울에 폭발적인 코로나 일이 생길 겁니다. 폭발적.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누가, 국가가 또는 누가 제 자신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 자신, 내 남편 또는 남편은 내 부인, 우리 가족은 제가 지켜야 되면 물론 코로나가 한 명이 걸리면 쫙 다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금요일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주말에도 본인들 건강 챙기시고 코로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TV에서 오늘 박미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의 정치 그리고
경제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